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쌤입니다. 본 채널은 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 데이터의 구조의 마지막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유형에 국한받지 않고 한 표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이, 성별, 학번, 성적 등등을 하나의 표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렬도 표의 형태라고 했지만 행렬은 오로지 하나의 유형, 단일의 값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만약 성적이면 오롯이 성적이어야 되고 성적은 당연히 숫자로 나타내면 숫자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은 표의 모습만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짜 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우리 한번 같이 아래서 만들고 생성하고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보통 df라는 변수명을 왠진 잘 모르겠지만 쉽게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이름 그 자체가 함수명이에요. 다만 좀 이름이 길기 때문에 데이터.frame이라고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데이터.frame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표를 만들 매개 변수들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선생이니까요. 학생들의 성적을 넣어 볼게요. 나이와 그들의 국어 성적, 영어 성적, R 프로그래밍 성적 이런 것들을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그러려면 일단 학생들의 이름이 있어야겠죠. 성명. 분명 한 명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명은 벡터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는 알라딘, 지니가 들어가겠고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왜 알라딘과 지니가 자꾸 나오냐? 제가 사용하는 교재의 예시가 알라딘과 지니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나이, 나이는 숫자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형이고 또 한 명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 벡터이고 숫자형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있습니다. 국어 성적이 있네요. 70점, 80점이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한번 출력을 해보면 성명에는 알라딘, 지니 두 명의 학생이 있고 두 번째 열에는 나이 20살, 19살 그리고 국어 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학생 한 명이 저희 반에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행과 열, 이름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의 성적이 국어 성적 말고 수학 성적도 있을 거고 음악 성적도 있을 거고 R 프로그래밍 성적도 있다 라고 하면 열도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 먼저 이 기존의 이 변수에 우리는 성적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음악 성적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음악 성적이기 때문에 이 표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표에서 열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트릭스를 생성할 때 바인드 함수 열을 바인드 할 거냐 행을 바인드 할 거냐를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열을 바인드 할 때는 칼럼 바인드, C 바인드라는 함수를 사용했었습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 역시 C 바인드 함수를 사용하여 성적을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면 음악이라는 열을 하나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음악 성적은 두 명이죠. 알라딘과 지니.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원소를 가진 벡터를 생성을 해서 요 기존
df 여기 있죠? 여기 df라는 곳에 붙여넣고 그걸 다시 똑같은 df라는 이름으로 출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름진 df는 여기 df랑은 이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서로의 다름을 좀 구분 짓기 위해서 1이라고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실행을 했고요. 출력을 해보면 df1은 2명의 학생의 성적이 음악이라는 하나의 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열의 추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학생 한 명이 우리 반에 더 들어왔습니다. 학생 한 명이 더 들어왔다. 그러면 행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행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이 행에는 어떤 요인이 들어갈 거냐면 이름이라는 것이 새로 정의가 되어야 되고 나이 정의가 되어야 되고 국어, 음악이라는 성적이 정의가 돼요. 이들은 문자형과 숫자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rbind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 이걸 넣어라.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rbind 함수를 사용하기는 할 건데요. df2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조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는 row, 즉 행을 바인드 할 건데 어디에다 바인드 한다? 여기에 음악 성적이 추가된 요 마지막 표, 요 데이터 프레임에 한번 해보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명, 나이, 국어, 음악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벡터가 아닙니다. 단순한 벡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의 형태가 달라요. 지니, 성명이라는 건 알라딘이라는 건 문자형이고요. 나이라는 건 숫자형이지만 국어라는 성적과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위에서 음악이라는 걸 더 넣어라의 형태가 아니라 이 역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의를 지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성명에는 누굴 넣을까요? 자스민 이라는 친구를 넣을 거고요. 나이, 이 자스민은 18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어 성적은 한 9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악 성적은 98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 볼게요. 그러면 df2를 출력을 해보면 세 번째 자스민이라는 친구가 새로 우리 반에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은 표의 형태이고 이 표에는 문자형 데이터와 숫자형 데이터 그리고 같은 숫자형 데이터이지만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숫자형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을 추가하거나 행을 추가할 수도 있고 열을 추가하면 그냥 단순히 cbind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열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면 되지만 행을 추가할 때는 단순히 이것이 어떠한 행의 이름을 정의하고 거기에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갈 요인을 정의해 주셔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게 데이터 프레임의 만들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요인들의 몇 행 몇 열에 있는 요인을 출력하고 그 출력된 요인을 수정하고 내지는 어떤 학생이 포강을 해서 이제 이 반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행 자체를 제거한다거나 우리 커리큘럼상 음악 성적은 이제 보지 않겠다. 그러면 음악이라는 열 자체를 삭제한다거나 이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추가, 수정, 그리고 여러 가지 추출 등등의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의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같이 R에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요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세 번째 열에 있는 두 번째 성적을 궁금해한다. 똑같습니다.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df가 아니죠. df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번째 행에 있는 두 번째 열은 여기 18살인 자스민, 즉 자스민의 나이 18살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세 번째 행, 즉 자스민의 성적에 대해서만 궁금해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 친구의 자스민이라는 이 친구, 즉 특정 행을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요. 진이라는 친구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이라는 친구의 그 행 자체를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df2에서 마이너스 2를 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 수업에는 알라딘이라는 학생과 자스민이라는 학생밖에 없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알라딘이 이름을 알라딘으로 썼다가 영어로 있어 보이고 싶어서 알라딘을 영어로 이름을 바꿨다고 저한테 알려오네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행에 있는 첫 번째, 즉 성명이라는 요 요소값을 이제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알라딘이 아닌 영어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df2를 출력해보면 이제 알라딘이 영어로 바뀌어 있더라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이 데이터의 구조가 궁금하다. 구조라고 하면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누굴 볼 거냐? df2라는 걸 보겠다. 이 구조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 이 표 자체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어떠한 변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명이라는 요 키는, 성명이라는 요 열은 여기 CH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캐릭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문자형 데이터다. 얘는 성명이기 때문에 얘는 문자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나이, 국어, 음악에는 NUM으로 되어 있습니다. NUM, 이건 뉴메릭이라는 뜻이고요. 수치형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뉴메릭 데이터다, 수치형 데이터다 라고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점점하고 3개의 오브젝트와 4개의 베리어블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개의 오브젝트라는 건 객체를 말해요. 객체. 즉 여기에는 사람이 3명 혹은 3개의 행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나타내고요. 4개의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죠. 4개의 variable은 열을 말해요. 즉 변수가 4개다. 열이 4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표가 문자형의 데이터도 있고 숫자형의 데이터도 있구나. 그 숫자형이 어떤 거지? 그리고 나의 객체, 즉 나의 행이 몇 개이고 내가 봐야 되는 변수가 몇 개인지 이런 데이터의 구조를 보는 방법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데이터 프레임의 전부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총 5개의 영상으로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나는 너무너무 완전 컴맹이어서 이런 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영상을 재시청해 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코딩을 잘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내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재시청 또는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